시장이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학준 키움증권 스몰캡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코너에는 첫 출연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 출연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첫 출연이신데 분위기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지수가 무겁다 보니까 올해는 종목장이 될 거다라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스몰캡 투자를 할 때 특히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하락세가 좀 이제 만연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되어서 직접적인 그런 투자들보다는 좀 더 컨셉추얼리하게 투자하시는 방식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 포인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적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업체가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산업의 큰 변화를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업종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의 주가 하락 쪽에서의 그런 방향성에서 말고 실제 반등할 때를 좀 더 노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식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컨셉적으로 좀 다가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소개드릴 종목은 T-로보틱스라는 로봇 관련된 주입니다. 로봇 관련주 핫하죠. 네, 로봇 관련주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제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실적적으로 봤었을 때 작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업황 부진, 전방 산업 쪽이 계속적으로 부진함에 따라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품에 달려 있는 이제 진공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산업용 로봇 쪽에 들어가는 그런 물류 로봇들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방 산업이 아무래도 부진하다 보니 관련된 기본적인 실적 자체가 좀 무너지는 형태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관련된 OLED와 그 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투자 사이클이 어느 정도 도래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사이클 도래함에 따라서 기본에 있는 실적이 굉장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준비 중인 것이 물류 이동 로봇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과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용 로봇으로 이제 나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부품에 들어가는 장비들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이라고 칭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는 그런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MDA와 그다음 MDA 500과 1000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실제 이제 앞에 보이는 센서들을 직접적으로 센서를 활용해서 피해 다니면서 물류를 이동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과 그다음에 센서 기술이 같이 이제 어느 정도 결합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테스트 중에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 중인 지역은 물류 창고 내에서 한 군데 지금 테스트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내에서도 한 군데 지금 테스트 중에 있기 때문에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테스트에서 실제 상용화 모델로 이제 발전할 경우에는 높은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아까 사진을 보니까 MDA 500과 1000은 뭐 무게가 좀 다른 건가요? 500과 1000의 숫자 자체는? 네, 맞습니다. 500과 10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그 위에 팔레트를 올리고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물건들을 계속 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포장된 형태의 제품들이 실려서 이것이 이제 실제 운송장까지 이동되는 로봇을 이제 이동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모양과 크기에서 보시듯이 실제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양, 그 다음에 무게가 저기에서 결정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현재 지금 테스트 중인 데는 대부분 다 물류 창고, 물류와 관련된 쪽이 있는데 향후에 이 부분이 이제 500, 1000, 뭐 2000 정도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항만이라든가 큰 지역에서의 그런 물류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CES 이후에 이 로봇이 또 다른 테마로 좀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리포트에서는 실적이 좀 증명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숫자 얘기 좀 해볼까요? 실적은 어떤가요? 네, 뭐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2021년도까지는 아무래도 실적이 적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실적적으로 봤었을 때 전방 산업 쪽에서의 그런 수주가 별로 없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익적인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올해 들어서는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하면서 작년 이전에 2020년도 수준까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의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물류 로봇이 실제 어느 시점에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상용화까지 이제 진행되느냐가 아무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성과가 좀 기대가 되는 신성장 사업도 있을까요? 네. 신성장 사업 쪽에서는 이제 T-로보틱스가 새롭게 준비 중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스위스 기업에서 실제 웨어러블 로봇을 들여와서 그것을 이제 실제
입고서 재활 치료하는데 활용될 수 오. 있는 로봇을 지금 현재 도입해서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VR 지금 서비스를 재활 치료라고 하면은 뭐 물리 치료 같은 건가요? 네, 물리치료라든가 아니면 이제 의료원, 양로원 같은 데서 실제로 네네네. 걷기가 힘드신 분들, 무릎이 연약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외에도 이제 VR을 지금 현재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전까지는 이제 롯데월드라든가 몇 군데 지역에서 IP들을 외부에서 가져와 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이제 VR 룸을 이제 공급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해서 게임 업체 한 군데와 IP를 같이 이제 제휴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좀 더 VR 쪽과 사업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보니까 팀장님께서 1월에만 로봇 관련 리포트를 3개나 내셨어요. 그러니까 한 주당 하나씩 내신 건데요. 뭐 탐방을 갔다 오셨은 이후에 탐방 보고서일 수 있는데 어떠세요? 좀 브로드한 얘기 좀 해볼까요? 한국의 로봇 산업의 현 주소 또한 미래에 대해서 뭐 밝다고 느끼셨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기존의 이제 산업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투자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티로보틱스 역시도 투자 사이클의 영향을 크게 받았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고 왔었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용 로봇들을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로보틱스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그 중에서도 좀 더 빨리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용 로봇이 물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뭐 뉴스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셨을 수 있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배달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로봇을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났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류와 관련된 비용들을 계속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관련된 이제 비용들이 굉장히 단가가 높았었기 때문에 인건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어서 그 부분을 도입하기 어려웠었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단가의 그 도입 비용이 굉장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낮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반영하게 된다면은 이제부터는 물류 쪽으로 좀 더 빠르게 스위칭이 될 수 있다라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산업용 로봇 외에 서비스용 로봇들을 준비 중인 것이 티로보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는 뭐 로보티즈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로봇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상용화 단계가 될 시점에는 국내 업체들에도 큰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스몰캡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희가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예전 네. 사명은 이제 게임빌이라고 아실 네.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컴투스 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했죠. 네, 지난해 사면 변경 이후에 사실 실적이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뭐 숫자 얘기부터 하고 가죠. 실적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뛰어났었죠. 근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이익이 아무래도 300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반영된 숫자들이 높아진 눈높이를 이제 보여줬었는데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시적 요인들이 거의 제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컴투스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편입되었었던 코인원의 실적이 거의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본업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슬로우다운해진 상황이고요. 이외에 이제 컴투스 홀딩스의 본업 실적도 약간은 슬로우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코인원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매출로서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3분기보다는 좀 낮은 숫자를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 홀딩스가 NFT라는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체 토큰도 만들었어요. C2X라는 토큰인데 과연 성장성이 얼마만큼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제 C2X가 아직 발행은 안 됐습니다. 이제 발행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요.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월이나 2월 사이에 아무래도 C2X를 발행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는 이제 NFT 거래소를 출시할 계획이고요. 이후 시점이 언제쯤이 될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C2X 발행을 먼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NFT 거래소가 출시가 되어야지 그 NFT 거래소에서 C2X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가 순서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제 C2X의 상장이라든가 그런 이슈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그
텀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게임 출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C2X의 그런 가치 평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게임의 흥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크로매틱 소울이라고 하는 게임을 먼저 처음으로 출시를 하면서 C2X를 연관시켜서 지금 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일정은 대략적으로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사이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비슷한 시점에 컴투스, 이제 관계사인 컴투스 역시도 서머너저 크로니클을 아무래도 소프트 런칭을 하면서 C2X를 활용해서 소프트 런칭을 진행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2분기, 3분기 거쳐서 여러 개의 게임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붙어서 나올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에는 아무래도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컴투스 홀딩스가 메타버스 플랫폼 또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그 관련돼서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제 컴투버스는 이제 정확하게는 컴투스에서 이제 출시하는 이제 메타버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투스가 이제 뮤직 스튜디오와 같이 이제 힘을 합해서 컴투버스라는 것을 올해 3분기 때 런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단순하게 그냥 메타버스를 여는 것이 아니라 컴투스의 전략은 오피스 버추얼 오피스를 활용해서 실제 기업들이 컴투버스에 들어와서 거기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메타버스를 만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게임과 그 다음에 쇼핑, 커머스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전체적인 메타버스 세상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컴투스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투스의 홀딩스와의 역할은 거기에서 공급되는 게임들과 NFT 그리고 이제 C2X를 같이 컴투버스 내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랑 같이 연계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컴투버스를 통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그것을 해외 유저를 유입시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안정 밸런스들 그러니까 게임에서 단순하게 그 P2E의 개념뿐만 아니라 그 P2E에서 벌어들인 재화들을 소비할 수 있는 이제 메타버스를 만든다는 것이 전체적인 컴투스 그룹의 이제 전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스몰캡 탑픽 종목은 T로보틱스와 컴투스 홀딩스였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김학준 스몰캡 팀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